혹시 어렸을 적 부모님한테 서운했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시절 수업 도중에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리는 비를 보자마자 선생님의 목소리는 아득히 멀어지고 우산이 없어서 어떻게 집에 갈지가 걱정이었죠. 맞벌이를 하고 있던 엄마가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학교에 온 것은 세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하루를 쉬면 돈이 얼만데 그래서 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교 운동회에도 엄마가 오셨던 기억이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엄마 말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어린 손에 쥐어주었던 돈 몇 푼이면 맛있는 빵과 우유를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빵과 우유로 위로가 되었지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그때 마음 한켠의 공허함과 서운함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서운한 것은 서운한 거니까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안 계신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 장사를 하셨던 엄마는 오후쯤에 집으로 오셨는데, 가끔 장사가 잘 된 날은 그녀가 집에 오면 엄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엄마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하루는 엄마랑 함께 누워있고 싶어 자고 있던 엄마 옆에 가만히 누워서 엄마의 팔로 나의 목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피곤하니까 엄마 좀 자게 내버려 두라며 잠결에 짜증을 내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혼났다고 생각되었기에 뜨거운 눈물방울을 흘렸지만 한편으로는 피곤한 엄마를 이해했습니다. 2022년 45회 이상 문학상 우수상에 선정된 백수린 작가님의 아주 환한 날들은 먹고 살기에 바빴던 엄마에게 딸은 초등학교 시절 서운함을 느꼈던 이후 사이가 멀어집니다. 남편이 대장암으로 죽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는 딸의 운동회를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인서가 5학년인가 6학년 때의 일이 떠올랐다. 잠도 자지 않고 그녀가 집에 돌아오길 기다렸던 아이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더니 물었다. 엄마, 다음 주 운동회 날에만 가게 쉬고 학교에 와주면 안 돼? 하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다. 하루도 쉴 수가 없었지. 하루를 쉬면 과일이 다 뭉개져 버리고 그러면 피아노 학원비를 내줄 수가 없는데. 딸아이와 균열이 생긴 건 그때였을까? 돌이켜보면 딸아이의 마음이 멀어질 만한 순간은 많았다. 녹초가 되어 자고 있는데 딸아이가 깨우면 그녀는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과일 트럭이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빼라는 경비원과 핏대를 높여가며 싸우는 걸 본 딸이 그녀더러 창피하다고 말했을 때는 그녀도 너무 창피하고 분해 딸의 뺨을 때렸다. 백수린 작가님의 단편 소설을 읽으면서 그녀가 엄마에게 가졌던 서러움이 소낙비처럼 온몸에 쏟아집니다. 20살 무렵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에는 아픈 그녀만이 있었고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엄마는 가게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이 너무 심해서 숨을 쉴 때마다 코에서 뜨거운 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걸어서 혼자 병원을 가기에는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을 가야 하는데 너무 열이 심하고 아파서 병원 가기도 힘들다고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가게 진열을 해야 손님을 맞는데 지금 집을 어떻게 가냐며 가게와 집 중간에 있는 병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굴뚝에서 뜨거운 연기를 내뿜듯이 코에서 뜨거운 김을 내뿜고 불덩이 몸을 이끌고 병원 앞까지 갔습니다.
엄마는 병원 앞에 서 있었고 그녀는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의 팔을 붙잡고 병원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짓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빨리 가게를 가봐야 한다면서 얼른 집에 가서 약 먹고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부터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픈데 가게 일이 먼저인 건가 하는 생각에 화가 났고 차가운 마음의 벽이 쳐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녀가 엄마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미안했다고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엄마에게 마음의 벽을 만들었다는 말에 서운해하셨습니다. 백수린 작가님의 아주 화난 날들을 보면 딸은 엄마에게서 멀어진 마음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딸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때에도 친정엄마를 부르지 않고 시어머니 손에 자녀를 부탁합니다. 친정엄마에게는 아이를 맡아달라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의 딸의 마음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엄마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나름 재미있게 산다고 살지요. 하지만 사위가 가져온 앵무새 한 마리로 인해서 자신이 재미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안고 살았다는 것을, 사랑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앵무새를 한 마리 가져옵니다. 아이들에게 키우게 하려고 샀는데 적응을 못해서 아이들에게 앵무새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사진도 보여주고 앵무새 카페에도 데리고 가고 이후에 키우게 하겠다고 잠시만 맡아달라고 합니다. 엄마는 혼자 편하게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 자신의 루틴을 깨는 앵무새를 맡긴다는 말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결국 잠시 맡아주기로 합니다. 무언가를 키운다는 것은 아기를 키우는 것만큼 사랑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주면서 함께 있어 주어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귀찮았던 앵무새에게 어느새 애정과 관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서도 데리고 가고 앵무새를 쓰다듬고 품속으로 파고드는 새 때문에 웃기도 하지요. 그렇게 2달을 함께했던 앵무새를 사위가 와서 다시 데리고 갑니다. 딸은 오지 않습니다. 항상 일이 있으면 사위를 보내고 전화도 엄마가 해야 하지 딸이 엄마한테 먼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딸은 아마 어렸을 적 엄마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 데에 대한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결혼 후에도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앵무새를 보내고 그동안 글짓기 교실에서 한자도 쓰지 못했던 글을 갑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씁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라는 글짓기 강사의 말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그녀는 식탁에 앉아 앵무새라고 써봤다. 앵무새가 갔다라고 쓰려다 가버렸다라고 썼다. 앵무새가 가버렸다는 문장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녀는 눈을 감아야 했다. 눈을 감자 주위가 캄캄해졌다. 어두운 강물 속처럼 그녀는 길을 찾기 위해 물품을 헤치는 사람처럼 눈을 감은 채 기억들 사이를 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시절도 되돌아갈 수 없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빼꼼히 그녀를 바라보던 앵무새. 어깨에 올려놓으면 가만히 앉아 그녀와 같이 연속극을 보며 그녀의 목에 보드라운 부리를 비비던 앵무새. 화초에 물을 주기 위해 그녀가 양동이 가득 물을 담아 뒤뚱뒤뚱 걸어가면 그 뒤를 총총총 발소리를 내며 따라오던 작고 작은 새가 아직 그녀에게 있던 시절로. 사람들은 알까? 잠에 들면 앵무새의 그 조그마한 발이 더 따뜻해진다는 걸.
그녀 옆에서 졸던 앵무새가 잠에서 깨어나 저만치 가버린 뒤 그녀가 주름진 손을 펼쳐 새가 앉았던 자리를 가만히 만져본 적이 있었다. 마룻바닥은 새가 닿았던 자리만큼의 크기로 따스했다. 그리고 보면 그 시절 그녀에게는 틀림없이 앵무새가 전부였다. 앵무새에게도 그녀가 전부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작지만 분명한 놀라움이 그녀의 늙고 지친 몸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번져나갔다. 수없이 많은 것을 이뤄온 그녀에게 그런 일이 또 일어났다니. 사람들은 기어코 사랑에 빠졌다. 상실한 이후의 고통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되고 마는데 나이를 먹는 일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앵무새의 빈자리는 엄마의 사랑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에 매달려야 했던 엄마를 이해합니다. 만일 그 당시 엄마가 가게 일을 조금 소홀히 했다면 우리 가족은 그 힘들었던 시절을 잘 넘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해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아주 화난 날들의 친정엄마와 딸의 관계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던 엄마의 거칠은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딸의 마음이 언제나 풀릴까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딸은 어쩌면 평생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은 딸을 자기처럼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세월이 흐르고 언젠가 엄마가 아직 살아계실 때 엄마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딸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더불어 읽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까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